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정말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 생각한다고 하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론조사도 아마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고, 이번 주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뒤집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공략 포인트를 잘 공략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는 다행히도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마지막으로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의 뭐 일진 이걸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지지율 흐름의 추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재명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계열 지지를 끌어내야 된다. 한덕수 전 총리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또 외곽 보수 세력, 애국 우파 세력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홍준표 전 후보, 전 시장이 지금 하와이에 가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쉽고요. 그것을 뒤에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애국우파 세력, 외곽 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아직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이쪽 이준석이가 과연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게 막판 최종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준석이가 밉네, 또 전에 어떻게 해서 좀 이준석이 실내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만큼 급박한 것이고, 이준석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막판 변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주 명리, 풍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 TV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주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꼭 사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구독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행운 사주 역학 TV 따로 개설을 했으니까 여기 가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링크는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누르시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행운 사주 역학 TV를 좀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눌러서 치시면 나오니까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 홍준표 전 시장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일단 홍준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은 없지만 그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홍준표 전 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홍준표에 대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잘했네 못했네 이 말씀 드리기보다는 좀 아쉽다. 다만 이제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뭐 대선 끝나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홍준표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 또 갑자기
해서 마음이 변해서 이준석하고 뭐 단일화 하는데 홍준표가 좀 나서서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는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 부인인 설란영 여사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재명이한테 제안한 후보 배우자 검증도 한번 해서 TV 토론하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단칼에 거절을 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재명이가 그걸 받아줄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금 사주가 기해일주인데 이번 달에 신사월에 운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개묘일날 일지는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는 이번 달 5월 달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이는 이번 달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5월 달에 이재명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묘일날 그 일진을 보면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이는 뭐 달도 그렇고 그날의 일진도 이재명이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재명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니까 잘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역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의 일진이 보면 오늘이 신사월 경인일입니다. 경인일. 그렇다고 하면 혹시 오늘은 김문수 후보께서 말실수 혹시 해서 어떤 실수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왜냐면 오늘 상관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상관이 들어오면서 또 이 관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뭔가 부딪히고 깨지는 이런 운세, 구설 시비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실수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측근 관리 측근들이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표를 깎아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어제 발표된 게 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네이버입니다. 상단은 네이버인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벌써 22시간 전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지지율만 있고 새로 바뀌고 올라온 지지율을 이런 거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뭐 MBN이나 JTBC 역시 이쪽에서도 일단 김문수 후보 유리한 것보다는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그래서 뭐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이가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김문수하고 비슷하다. 이런 거 이상한 것들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 우파 애국 유튜버들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한 거로 나오고 이재명과 불과 한 뭐 5% 안팎으로 좁혀진 이런 지금 지지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방송도 안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노출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언론 환경이 불리하고요. 이자들이 계속 조작질, 공작질 해대면서 이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인데 이렇게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99% 이상 부정선거라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99% 이상 아마 부정선거를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하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물론 그거 자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연임제가 된 중임제가 되던 계속 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아마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아마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잖아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 언론이 이따위로 나오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아마겟돈이 열리는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계속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여기서 정말 잘못돼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앞날이 깜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유시민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55대 국민의힘 35 그리고 이준석 이쪽 나머지 10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냐? 이준석이가 끝까지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재명이는 50% 넘게 해서 조작질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킬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 이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50% 넘겨서 조작질해서 아예 과반수 넘게 만들어 갖고 당선시키려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 하면서 아쉽게 이자들이 조작질을 조금 적게 해서 0.73%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52, 3%를 확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아예 소리 못하게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런 식으로 공작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제가 옛날에 4.15 부정선거 있을 때 그게 2020년인가요? 유시민이가 그때 나와가지고 180석 한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싸했습니다. 이것 봐라. 어떻게 180석 하지? 저거 수상한데 이거 뭐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과가 그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거 100% 부정선거 했구나.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에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자들이 공작질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됐어요. 윤 대통령 8대0 탄핵도 벌써부터 박지원이서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에 여러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박범계도 그 얘기 했었고 그래서 제가 수상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자들은 어떤 짓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걸 막지 못하면 정말로 득표에서 이기고 결과에서 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번에 기회 놓치면 정말 앞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